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들은 재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어떻게 가져와서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설비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서 환경부에 제출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품목별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 이용률 향상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연도별 폐지 이용 목표율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지침에서 연도별로 종이 제품을 생산할 때 폐지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런 구체적인 목표율 수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수치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인데, 제지회사에서 생산하는 종이 제품은 폐지가 들어가는 종이 제품이 있고요, 폐지가 안 들어가는 종이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박스 경우에는 폐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 초코파이 상자 같은 백판지에도 폐지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폐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종이 제품도 많이 있어요. 뭐 A4 같은 용지라든지, 아니면 뭐 휴지 같은 것도 우유팩을 가지고 만드는 휴지도 있지만 100% 천연 펄포로 만드는 휴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폐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폐지를 일부 사용하는 종이 제품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제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제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에서 실제 사용한 양을 빼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뭔가 기여를 해. 이것들이 회수되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야 돼.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폐지의 구매 및 이용 실적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니까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제품 생산자의 재활용 촉진이 있는 것이죠. 가령 인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많이 이용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 종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그리고 종이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재생 종이를 우선 판매하도록 노력해. 뭐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그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황, 약간 저는 사문화된 규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조항들도 조금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봐야 될까라는 것도 고민은 할 필요가 있겠죠. 폐유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유리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폐유리 용기 이용률을 지켜야 된다. 다음에 유리용기 판매자의 재활용 촉진을 해야 된다. 유리용기 규격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리용기를 만드는 생산자들은 판매되는 유리용기가 표준 용기가 되도록 이렇게 규격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환경부는 표준화 규격을 만들어서 권유를 해야 돼. 이런 조항이 숨어 있어요. 지금 유리용기 재사용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유리용기 표준화를 생산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리용기 표준화와 관련된 조항들이 여기 숨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리용기의 모양과 규격을 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유리용기를 이용하는 생산자들에게 있어요. 유리용기를 만드는 생산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리용기의 표준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유리용기를 만드는 생산자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리용기를 이용하는 생산자들에게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다. 규제를 해야 될 핀트가 조금 이상하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제도 개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철 스크랩 이용률을 향상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연도별 철 스크랩 이용 목표율이 있고요, 폐철캔 이용 목표량이 있어요. 철 스크랩은 목표율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폐철캔에 대해서는 몇 톤 이상을 아예 양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 목표율을 준수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된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재질 개선 등의 규격 설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크게 실효성이 있는 조항들은 아닙니다. 각각의 품목별로 이용 목표율을 한번 볼까요? 폐지 같은 경우에는 90%의 이용 목표율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폐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110%의 이용 목표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냐?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종이 제품을 분모로 하고요. 국산 폐지 사용량을 분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 제품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폐지를 90% 혹은 110% 이상 넣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뭔가 이상하죠? 왜 110%일까? 110%가 가능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폐지는 폐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종이에 들어가 있는 섬유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에 있는 종이 섬유를 뽑아서 다시 종이 제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지사로 들어오는 폐지에는 종이 섬유만 있는 게 아니죠. 돌가루 같은 첨가제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종이는 가만히 있어도 수분을 흡수하죠. 심지어 비가 와요. 그럼 물을 듬뿍 흡수하죠. 심지어 물을 좀 인위적으로 뿌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지사로 100톤의 폐지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종이 섬유가 100톤이 아니에요. 종이 섬유 이외의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폐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만약에 폐지의 사용량이 아주 적다 그러면은 종이 섬유가 아닌 막 이물질들이나 수분 같은 게 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종이 제품 생산량을 분모로 했을 때 비율이 뭐 10%, 20%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폐지의 종이 섬유를 80% 이상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 폐지의 무게로 따지게 되면은 막 120톤, 130톤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재사로 반입되는 이제 골판지에서는 그냥 폐지의 무게를 재잖아요. 이 중에서 종이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그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사 같은 흙 같은 이물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생산에 들어간 폐지의 양이 종이 제품 생산량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놀랄 줄이야.